살짝쿵 살짝쿵. 삼촌이 콩 준 거 먹으니까 힘이 나요. 아, 그러니까 혼자 또 먹어. 다가올 여름을 위한 초록빛깔 시원함을 미리부터 저장해 놓기 위한 여행.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제주시 서쪽 한림읍의 중산간 마을 명월리입니다. 명월리 하면 찔레꽃을 불렀던 가수 백나나가 떠오르는데요. 와, 국민 가수 백나나 기념비. 백나나 선생님의 고향으로도 유명한 한림읍 명월리에 와 있습니다. 짜잔! 지금 제 눈앞이 온통 초록색이에요. 초여름스러운 이 초록초록함을 제가 오늘 만끽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룰룰루 노래를 하면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트로트 인생, 짧은 트로트 인생, 뽕짝 인생의 시작이자 멘토가 되어주신 나도 국민가수 정신지 기념비가 세워질 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가수 정신지 기념비 이러면 내가 진짜 가수인 줄 알겠지. 마을 한가운데에는 명월천이라는 작은 하천이 있습니다.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으로 양쪽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요. 수십 년 된 아름드리 팽나무와 푸조나무, 백여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와, 나무 봐, 나무. 예전에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들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믿었는데요. 때문에 팽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뒀던 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알아봐 주시네. 감사해요. 오늘 명월의 맘마씨. 서구 저쪽에서만 나오라고 모자 오늘도 바꿨을까요? 할머니 모자 예쁘다. 멋있다. 이게 더 멋지다. 오늘 어디 가 점수가? 여기 나면 시원하고 바람 쐬고 그냥 사진. 이거 제가 나도 이 명월에서만 한 75년 살아졌습니다. 우와. 이제 93세라. 진짜 설마 93세? 진짜요? 야, 이건 내가 들은 올해 최고의 거짓말 같은데? 퐁낭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 잘도 많다, 얘. 저쪽으로 저 끝장 가면 이 늙은 나무가 100개라. 100개? 100개가 보자 그냥 98개. 저 나무는 말고 예. 이 큰 늙은 나무만. 삼촌이 시집 왔을 때도 이 자라 커나수가? 나무가? 아니라 그때 요만큼 섞였어. 아, 작았는데. 에이, 그거보단 컸겠지. 아니.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예쁘다 할 수 있는 나무도 쓸모가 어신 거, 이거. 청소를 안 해줘서 이게 이들도 이거 매번 오랑 보면. 할머니 화났다. 그전엔 불악에서 해놨는데 불악에 살이 먹고 웰리서만 오랑 살아. 건안 나가 온 김에 검질이나 맨 각하 삼촌. 이 축행. 예. 내버려. 아이고, 이것도 마을에 뛰지 말라게. 끝도 와서. 손에 흙은 매날 묻히멍 삼닌다게. 삼촌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마을 정성스럽게 가까우신 마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까지이신 거 아닐까요? 옛날부터. 저 집집 건데가 이게 45년 돼서. 아, 저기가 삼촌 집이구나. 와, 바로 이 명월천 바로 옆이니까 진짜 좋겠다, 조용하고. 이거 연날 집이라 보나 이거 오래 다 멜라줘. 아이고, 나는 이런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더라. 이거 자식이 사줬지? 효자다. 이거 최신형 무중력 의자. 여기다 앉아. 이거 완전 편해. 이거 이렇게 앉는 무중력 의자. 완전 기분 좋아요. 그래 앉으라고. 하하, 누웠다고. 눕지 말고 앉아. 눕지 마라. 네, 알았습니다. 앉을게요. 이곳이가 요놈이 저기 난이 속에 죽어서 그걸 깐 섬재는 작아. 예. 괜히 불이 퍼 설만 밥에 난 먹다가 고치 난 삶았지. 세상에 이 예쁜 콩을 주셨어요. 맛있다. 삼촌이 콩 준 거 먹으니까 힘이 나요. 아, 그러니까 혼자 더 먹어. 웃지 말고 먹어. 웃긴 게 어떡해. 우리 손이 같은 애가니 먹여줘야지. 아, 웃겨. 아, 웃겨.
삼촌 고마워요. 삼촌 나 백나나 노래 해줄까요? 삼촌을 위해 바칩니다. 삼촌이 불러주세요. 언덕에 조가 그리 삼촌이 완두콩도 삶아주시고 언제나 저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할머니. 이 명월리의 초록초록함을 온몸의 기운으로 흡수하고 오신 분이라서 내가 엄청 기분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이야. 흥나게 걸어야 돼. 다시 명월천의 북쪽으로 올라가 이게 봤습니다. 무슨 진짜 헬리콥터라도 착륙할 것 같은. 조선 후기 선비들이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겼다는 명월대라 불리는 곳입니다. 1930년에 마을 청년들이 돌을 쌓아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밑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조금 특이하네. 근데 저기 원래는 제가 딱 가서 풍악이라도 올리고 싶은 저도 한량하면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아쉽다. 저기 가서 앉을 수가 없대요. 지금 여기 붕괴 위험이 있어서 너무 많은 한량들이 저기서 막 이렇게 했나 봐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구나. 쓰레기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고향 남쪽 나라 다시 돌려줘. 이 진짜 계속 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은 색이 녹색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일상에 지쳐서 막 힘들고 이럴 때도 나뭇잎파리색 이런 초록색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이 다 막 기운을 얻는 것 같아요. 마음의 위안이 되는 초록빛. 마을 골목을 돌며 더 짙은 초록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와, 이 초록색 이 커다란 나무가 지붕처럼 옹기종기 있는 그 지붕들하고 어우러져서 너무 예쁘다. 오늘은 그냥 나무 구경 왔네, 나무 구경. 예쁘다, 예뻐. 제주의 집은 다 이렇게 옹기종기 낮은데 지붕보다 또 커다란 나무들이 있다는 게 명월리의 특징 같아요. 그래서 지붕을 위해서 살짝 덮어주기 때문에 좀 색다른 풍경이랄까? 나무도 마치 지붕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비가 와도 나무가 이렇게 우산이 돼서 막아줄 것 같은? 아이고 꽃같이 예쁜 집이다 했는데 꽃같이 예쁜 할머니들이 나오시니까 아이고 나 웃기는 게 직업이유다. 여기 마을에는 진짜 예쁜 분들만 사시나 봐. 예. 아니 진짜 꽃처럼 다 꽃 가꾸시고 이야 멋있는 집에 사신다 삼촌. 우랑 수영가 안내 와. 오랑 쉬어가. 삼촌 집 구경해도 돼요? 그럼요. 이야 삼촌 여기서 딱 보니까 완전 풍경이 진짜 뭐 세상 부러울 게 한 개도 어시켜. 예쁜 대문 하얀 대문에 저기 모자랑 뭐 색깔도 꽃도 똑같은 수국도 심어불고 잘도 멋쟁인 게 우리 삼촌. 뭐지냐? 저 보기 좋아. 삼촌 원래부터 여기 사션? 이 집에? 고청 사시는 거 이거? 초가집이라 쪽이. 초집. 초가집인데 저거요. 다 투서 자체도네. 하루 집 일소가 없으나네. 너무 멋지다 집. 나 이거 무슨 육지 사람 시커분 내는 거는 보라색 모자 쓴 우리 삼촌이 보라색 수국에 옆에 하얀 문에서 공주님처럼 탁 나타나니까 심장이 벌컹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러면은 여기서 한평생 뭐 하면서 살았어요 명월리에서? 농사져집이. 무슨 농사 지어수가? 양배추도 하고 고구마도 심고기 주도 하고기 밀감도 하고기 밀감이 이제 밭에 밀감밭이 시집이게.
하고 병에 살아요. 농사 지으면서 그럼 다른 주민분들도 다 농사 지어 다 여긴 다 농사. 이제 지금도 부업함 쪽에 만원씩인 거. 만홍심구고 이렇게 초록 색깔이 막꽃도 핀디 걷고 영하면 기분은 좋크라예. 이 마당에 잔디나니 여름에 경 덥지 아니고. 그니까. 가을 들어가면 저리 밑강 벌겋게 익어놓으면 그렇게 좋아. 여기 어영비가 익었던 게 다 먹을 거 있어요? 어디? 먹어버렸어요. 어디? 먹을 거 있으면 나도 먹고 가게. 뭐 있다. 빨간 거 있다. 어영두, 앵두를 어영두라고 하시. 어영두. 예. 다 먹어. 다 진짜 내가 다 먹어도 돼? 응, 해 먹어본다 이게. 새가 먹나 내가 먹나 마찬가지. 어영두를 땁시다. 이만큼만 따면 되겠다. 짠, 이거 보세요. 어영두입니다, 어영두. 야, 오늘도 뭔가 주워 먹을 걸 발견했다. 주인한테 허락 받고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주인한테 허락 안 받고 먹을 땐 조마조마한데 주인이 먹어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삼촌, 이거 이미 익어서 막 술이 돼버리신 게 술. 먹어봐, 별로 맛 좋아, 삼촌. 아이고, 좋다. 비타민. 맛있다. 옛날부터 서부 지역의 중심지자 군사 요새였다는 명월리. 조선시대엔 비양도에 정박해 있던 왜구의 침공을 막기 위해 이곳에 성을 쌓았는데요. 현재는 도로 옆에 일부분만 복원된 상태지만 성 위에 올라서면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고 바다까지 시원하게 보입니다. 오래전 적의 침입을 신속히 막기엔 이만한 곳이 없었을 듯 싶은데요. 와, 진짜 멋있다. 제주도 같지 않고 무슨 전주, 경주 막 이런 데 온 풍경 같아. 너무 풍경이 좋도다. 이것은 무엇인가? 저기 보세요. 저기 이렇게 밭담이 이렇게 정말 모자이크처럼 이불 만들어 놓은 것처럼 돌이 또 이렇게 두르고 있고 저기 멀리 비양도도 보이고요. 와, 명월리가 진짜 없는 게 없네. 저기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십시일반 비양도를 바라보며 있었겠지만 그런 게 없을 시절에는 분명히 또 그 명월에 사는 선비들이 와가지고 시도 짓고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좋다, 여기. 바람도 엄청 솔솔 불어오고. 저고리 고름 말아지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랑 18세. 소쩍궁 소쩍궁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운님 오신댔어요. 소쩍궁 내가 그렇지 뭐 무슨 시조야. 와, 밭담 위에 하늘을 나는 길이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사뿐사뿐 구름 위를 걷는 기분. 오늘 하루도 길 위에서 넘치는 마음의 여유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뒤에는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메밀꽃이 필 무렵 찾아오는 것은 초여름이죠. 다가올 무더위를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하는 마음으로 온 몸과 마음에 이 녹색빛깔 아름다운 제주의 초록초록 빛깔, 아직은 시원한 그 공기를 막 이렇게 막 쑤셔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시원함을 충전하기 위해서 명월리 이곳에 한번 와서 나무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싱그러운 초록의 위안.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작은 푸른빛의 선물. 가슴을 열게 하는 이웃들의 반가운 미소. 오늘은 명월리에서 초록빛의 작은 쉼표를 찍고 갑니다.
길 위의 건축학, 오늘은 조선시대 중심 현청이 있었던 대정읍을 찾아갔습니다. 미용을 자랑하며 쌓여있는 돌담벽이 독특한 곳이더라고요. 대장님. 네. 이곳도 저희 동네인 MSP에 왔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온 거죠? 잠깐만요. MSP가 뭐예요? MSP 모슬포라고 네, 저희 동네입니다. 모슬포의 영어 약자. 제 고향. 네, 그렇죠. MSP. 네. 예. 정하나 씨의 고향은 혹시 JJ. JJ? 전주. 아 전주. 네. MSP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저희가 오게 된 거죠? 야,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하늘은 맑고 네. 네. 또 이 뒤에 보시면 높은 담이 있는 곳 어디가 이게- 있냐면 저는 예. 어릴 적 제가 또 놀았던 곳이기도 해서 네. 어딘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정성지로 알고 있는데 대정현. 대전현성. 네, 네. 맞죠. 맞습니다. 여기는 우리 제주도의 방어 유적 중에 하나의 중요한 공간인데요. 그럼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외세 침입들이 많았잖아요. 외적 침입이 많았는데 그래서 방어 유적의 기본적인 체계가 삼성, 구진, 25봉수, 38연대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삼성이 바로 우리가 처음 원도심 우리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도심의 제주목, 그 다음에 정의현, 정현. 대정현. 대정현. 근데 이제 지금 정의현이 이제 성읍 민속마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원래는 정의현이고요. 대정에 있는 요 성지가 바로 대정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정현. 예. 네.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성벽에 의지해 옹기종기 삶을 살았던 대정현 사람들이었는데요. 현성이 있는 이곳은 지금의 대정읍 보성, 안성, 인성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저는 딱 눈에 띄는데요. 네. 지금 나무와 건물에 가려서 어렴풋이 저 너머로 보이지만 네. 산 모양이 굉장히 독특해요. 저 산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또 제 동네지 않습니까? 네. 저기 아래 보면 이제 대정향교라는 곳도 있고 네. 저희 산을 보고 단산이라고 네, 단산. 일컫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단산에 관련된 거는 뭐 오늘 우리 핵심 주제가 대정현 하면 떠오르는 또 인물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대정하면 떠오르는 게 대정현성 바로 안에 보시면은 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 맞습니다. 추사 적거지가 맞습니다. 있지 오늘 않습니까? 둘러볼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이게 대정현성 안에 집중적으로도 추사 선생과 관련된 생활 공간, 또 활동 공간, 또 유배 공간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한번 쭉 둘러보면 추사 선생이 제주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왜 추사체라는 것이 나왔을까 우리가 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작은 단서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해봤는데요. 사실 그 추사 김정희 하면 네.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또 잘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성비에 네, 대해서. 그래서 네, 저는 그렇죠. 오늘 추사 김정희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유배지, 이 적거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맞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추사로 이끌어 유도하시면 대장님과 될 것 같아요. 정하나님은 저를 따라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시죠. 따라오시죠. 가시죠. 오늘은 진석 씨만 따라다니면 되는 건가요?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에겐 대장님이 계시니까요. 믿고 출발합니다. 먼저 간 곳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유배 와서 살았던 유배지인데요. 제주의 옛 대문이었던 정랑부터 초가까지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와서 첫 느낌이요. 네. 제가 전주에 있다 왔잖아요. 네. 전주 하면 그 경기전도 있고 향교도 있고 기와집이 맞아요. 굉장히 네. 많은 한옥마을이 잘 돼 있는 곳인데 전주한옥마을. 거기에 있다가 이렇게 초가집을 보니까 아마도 추사 김정희가 네. 그 옛날에 자기가 살던 고택도 그런 기와집 고급스러운 집이었는데 네. 딱 초가집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느낌이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이지 않을까 뭐 좌절감.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불편한 곳에 살아야 되는 슬픔감. 아마도 그런 네, 초가집 자체가 지금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양반 가문에 편안하게 생활하셨던 몸종이 딸리고 네, 편안하게 대궐 했던 같은 99 방이 있는 네, 거기에 방이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런 삶에서 비하면 한양에서의 네. 생활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 표현이 적절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약간 지옥 같은 그런 느낌 안 받았을까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김정희 선생은 문과 급제 후 충청도 암행어사와 성균관 대사성 2조 참판을 역임했습니다. 또 중국 연경 유학파로 경학과 금석학, 서화까지 두루 섭렵한 당대 최고의 유학자였죠. 증조부가 영조의 사위였던 권세 있는 가문에 태어나 권력가로 살았는데요. 그런 그가 경주 김씨와 안동 김씨 사이 권력 투쟁이 한창이던 때 윤상도 옥사의 초안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제주로 유배를 옵니다. 그때 추사의 나이는 55살, 중국 사신으로 가기 위해 행장을 꾸리던 중 헌종으로부터 유배명을 받았는데요. 그가 받은 유배명은 삼천리형의 대표적인 위리안치, 한양에서 가장 멀고 험한 길로 가는 거죠. 그곳이 바로 제주였던 겁니다. 거주지를 제한하고 집 둘레를 가시덤불로 둘러 유배인 자신의 출입은 물론 외부인의 출입까지도 제한했던 최고의 유배형이었죠. 당시 추사 유배지는 대정읍 안성리에 있는 송계순의 집이었는데요. 추사가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한 칸 방에 마루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제주도 전통 가옥 형태 중에 하나가 이 초가집이잖아요. 네. 이게 특별히 제주 기후와 잘 맞는다든지 아니면 네. 제주에서 잘 지을 수 있는 형태였다든지 이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모슬포니까 바람이 세죠. 세다고 우리가 다 알려져 있지만 여기는 딱 모슬포에 더더욱 어울리는 제주 전통 건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모나지 않는 지붕, 바람에 잘 타고 흘러가라고. 예. 네. 그다음 여기 보시면 비바람이 요 상방 마루나 툇마루에 들어오는 걸 가급적 막아주려고 하는 붕채. 아, 저는 이게 참 요즘 현대식 같지 않아요? 선쉐이드. 맞아요.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네. 비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즘 현대의 디자인으로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네. 디자인. 굉장히 삶의 지혜가 보여지는 건축적 요소로 걷어내면 싹 가려서 내려지죠. 예. 차폐 성도 높여주면서 네. 동시에 비바람도 막아주는 굉장히 그림 뜨거운 햇빛도 가려주기 때문에 네. 은은하게 시원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박하게 지어진 센스가. 집 같지만 곳곳에 지혜들이 또 담겨 있는 그럼요. 거군요. 추사 유배지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 밭거리, 목거리, 세 채의 집이 디귿자 형태로 둘러앉아 있는 전형적인 제주 초가였는데요. 그중 단연 돋보이는 게 비, 바람, 햇빛을 막아주던 풍채더라고요. 막대를 이용해 내리고 올리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서 날씨 변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날씨에 민감한 섬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추사 유배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사 유배지 바로 옆으로는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봤던 길이의 건축학에서 봤던 건물치고는 너무 단순하죠. 아니 무슨 네. 창고 세련된 같기도 창고 같기도 하고요. 하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대충 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얼핏 대충 지은 것 같지만 실은 대충 지은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뒤에 소나무, 소나무, 건물, 의술, 재료,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의도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의도됐다고요? 네, 이제 형태적으로는 직설적이긴 한데 네. 실은 이것을 표현하는 이제 추사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내는 건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추사하면 대표적으로 그 제자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림을 선물로 준 유명한 우리나라 국보급 그림이 있잖아요. 국보 그림이 있다고요? 어? 세한도. 예? 세안 네. 세수할 때 세안 세한 한도 네. 세안 말고 세한도 세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봐야 그 사람의 된데미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의 세한도. 추사 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세한도는 제자이자 역관이었던 이상적에게 추사 선생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추사가 유배를 당하자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이상적만은 권력을 잃은 추사 선생을 배신하지 않고 꾸준하게 중국에서 책을 구해다 주고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추사의 세안도를 갓 짓고 나온 듯한 집, 이것이 바로 추사기념관입니다. 조금 전에 창고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난 초기에 지역에 있는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왜 창고를 지었냐? 왜 추사를 못 오가는 것이다. 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요. 추사 선생을 기념하는 건축물치고 너무 규모가 작다. 그리고 그 건물을 잘 표현하는 어떤 화려함,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추사를 못 오가는 거다. 그래서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지역의 언론에 사설까지 창고 같은 추사관이라 대박.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신 분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설계자인 성유상 건축가는 오히려 박수를 쳤습니다. 그걸 의도했다. 성공이었다. 알아봐줘서 고맙다. 네. 창고를 바로 창고다. 창고다. 왜냐하면 세안도의 건물 자체가 창고 같은 건물이고 그 창고에 담겨 있는 그 유배자로서의 그 추사 김정희의 삶, 생각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잘 표현할 수는 없었는데 오히려 현대인들이 그걸 잘 평가를 해줘서 기쁘다라고 오히려 잘 마무리가 된 제작자의 그런 느낌이 의도를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았구나.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건물을 승유상 선생님께서 지었다고 했잖아요. 네, 왜 처음에 그분이 짓게 됐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근데 승효상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 네,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가 중에 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부에서는 이제 뭐 노출 콘크리트라든지 또 이 물성 재료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셔서 건축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건축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설계한 세안도 속 건축물이라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끌림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내부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전시관은 입구부터가 지하로 이어져 있었는데 계단 하나도 여느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와, 이 계단부터가 엄청난 반전이에요. 그렇죠. 그냥 내려오는 계단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보세요. 지그재그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예.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은 지하로 들어가는 그 지형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추사가 유배해 올 때 그 고달픔, 힘듦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죠. 한양에서부터 먼 길을 돌고 돌아온 곳,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을 유배인의 심정을 계단을 통해 잘 표현해 놨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절제미가 돋보이는 외관, 전시관 건물 자체에 추사의 유배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박이다. 오면서 보니까요. 네. 딱 바로 눈앞에 추사관이 딱 써 있는데요. 네. 이 글씨는 그러면은 누가 쓴 건가요? 현중화 선생 아시죠? 소암 선생. 소암 현중화 선생 아시죠? 네? 우리 소암. 정 아나운서 누구지? 제가 알아야 네. 네, 제주의 아들, 모슬포의 아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분은 MSP는 아니잖아요. 자, 그게 소암 현중화 선생은 제주를 대표하는 서예가신데 그 현판을 소암 선생님께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소암 선생은 어떻게 추사 선생의 네. 그 기념관을 내가 글씨를 감히, 쓰느냐. 네. 도저히 그거는 안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추사가 쓰신 글씨를 중에 고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집자라 그러는데 글자를 고르는 거. 그 추사 선생의 글씨를 모아서 추사관 그러니까 이라는 글씨 그거를 만든 거랍니다. 본 떠서 그렇죠. 저렇게 만든 거군요. 겉모습과 비슷하게 전시관 내부도 단순한 형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추사 선생의 연보로부터 시작해서 작품들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들이 나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그 그림들이 아까 본 대로 우리가 밖에서 봤던 둥근 창의 모임 지붕의 형태. 중국의 당대 최고의 문인들한테 이제 그 글을 받아가지고 붙인 것들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쭉 한쪽에 두루마기처럼 쭉 문인들이. 여기 큰 공간이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사의 글씨를 일단 보고 그다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시관 곳곳은 고단했던 추사의 유배길과 유배지에서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와, 그야말로 네. 그 추사 김정희의 기승전결을 다 본 것 같아요. 네. 기라고 하면 처음에 입구 계단부터 시작되는 유배 올 때 그 길. 힘든 과정. 네, 그리고 기승전 하면은 이제 좀 그 연대기와 작품들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공간이 그 결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결혼에 대한. 근데 이 결론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요? 그냥 소리도 울리는 것처럼 네. 이 안에는 전시될 만한 조명 또 뭐가 있죠. 이 전시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 뒤에 보면 우리 밖에서 봤던 세안도의 느낌의 외부 공간의 느낌 그대로 알 수 있는 동그란. 원형의 네. 창만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장식이 없는 무장식의 마무리된 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박함과 굉장히 절박함이 묻어나는 공간으로서의 세안도의 공간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음. 인생의 허무함. 진짜 무. 예. 비우어냄. 예. 이런. 그렇죠. 이 공간은 그야말로 추사 김정희가 그 세안도에 그렸던 본인의 바람들을 그대로 그려놓은 김정희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빙고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시할 때 누구를 기념할 때 뭔가 많이 그리고 많이 이렇게 채워넣으려고 하는 네. 그것은 좋은 기념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도시도 자꾸 뭔가 많이 채우려고 하잖아요. 많이 채워 높이 크게 많이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도시가 이상한 것처럼 이제는 채우기보다는 아까 우리 정 아나운서 정말 좋은 말씀하신데 비워두는 것. 그 비워둠 속에 우리의 휴식, 삶의 힐링 공간들을 많이 채워넣는 비워두는 것. 그것이 저는 비워둠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두는 것, 휴식을 채워두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지고 화려했던 과거의 삶을 유배지 제주에서 담백하고 간결하게 바꾼 추사 김정희. 추사관이란 건축물을 통해 그런 추사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찬 겨울이 지나도 소나무와 잣나무는 시들지 않는다는 걸 네. 그걸 찬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의 차가운 한. 느낌을 담아내는 그림, 세안도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그의 가치.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야 나서야 알 수 있는 그의 기계와 절개와 그의 학문적 애정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잘 가슴속에 남겨놔야겠습니다. 몸은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지만 정신 세계는 맑고 학문은 깊어져서 추사를 완성시킨 이 땅의 제주의 그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주도 계속 그런 자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창해 주실까요? 다음 주도 우리 모두 함께 걸어요. 맛있는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찌개라도 좋아. 찌개라도 좋아. 밥 한번 먹자. 국수 많이들 좋아하시죠? 1인당 면 소비량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제주에서도 면 요리는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음식인데요. 여기 반백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국수 공장이 있습니다. 국수 공장 처음 와봐요. 네. 이건 전쟁 나도 뭐 면이 이렇게 많은데 굶어 죽진 않겠다. 난 전쟁 나면 1도 더 망하겠네. 그죠? 여기가 건조하는 데네. 1950년대에만 해도 제주의 50여 곳에 달하던 국수 공장은 현재 이곳을 포함해 단 3곳만이 남았습니다. 한평생 국수에 매달려온 어르신이 있기에 가능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하고 계시구나. 네, 반갑습니다. 네. 국수 여기 공장 사장님. 지금이야 국수가 흔하지만 예전에는 잔칫날에나 맛보던 비싸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국수가 너무 맛있고 좋아서 국수 공장을 하게 됐다는 강성력 어르신. 쭉 뻗은 국수 가락처럼 한계를 걸어온 분입니다. 그래도 엄청 젊으세요.
고맙습니다. 예, 70하고는 안 보이세요. 계속 이렇게 일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국수를 지금 공장을 얼마나 하신 건가요? 73년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73년이요? 예, 한 40년? 40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면을 자르고 연탄을 떼워 면을 말리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가 합니다. 조만간 포장기계도 들여온다니 시대가 변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지금 이거 얼마씩 지금 포장하시는 거예요? 몇 그릇? 1kg? 예. 아, 보통 1kg면 몇 인분이죠? 8인분. 8인분? 거의 뭐 피디님과 저희 둘이 먹으면 그냥 1kg 그냥 먹을 것 같은데? 저 면 엄청 좋아하죠. 면 안 가립니다. 국수 내가 좋아해서 한 거라. 국수를 좋아하셔서. 예. 하루에 한 끼는 먹어야 돼. 하루에요? 그럼 지금 계속. 지금은 우리 마누라가 안 해줘. 왜요? 귀찮다. 국수 공장 가면은 국수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으려나 이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요? 예? 집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래요? 예. 그럼 고생하십시오. 가보겠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세요. 네. 네. 공장에서 5분 거리에 주인공의 집이 있는데요. 아버님 제가 촬영을 그래도 계속 다녔었는데 따지면 우영팥이잖아요. 예. 양파를 이렇게 많이 심은 건 처음 봤어요. 이건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식구 많잖아요. 그래도 이거 한 줄만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양파. 공장 있고. 또 나눠주시고. 그다음 또 우리 딸들 아들들 있고 제주시. 자 들어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도 보고 매일 봅니다. 그러세요? 우리 집도 찾아와서 너무 반가워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그때 어떻게 또 국수 공장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드시고 시작하시게 됐나요? 나 결혼하기 전에 19살 때부터 18살 때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10년을 농사를 딱 채우니까 빚이 8만 원 하더라고.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억 2천 정도 농사를 딱 짓고 해가지고. 근데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했는데 마땅한 거 보이진 않고 해다가 그 우리 1년 후배 놈한테 가서 그저 아잔 놀래 갔는데 그놈이 국수 공장을 하다가 거기 쌓아놓은 거라. 이제 안 하고. 못하고 망해가지고 못 해버리고 경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20살에 결혼해 2남 3녀를 낳고 키우는 사이 청년의 머리칼도 국수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기업이 만든 저렴한 국수에 거래처를 잃기도 하고 치솟는 라면 인기에 국수 공장이 휘청일 때도 있었지만 가족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는데요. 안살림도 살아야 되고 아버님도 신경 쓰다 보니까 엄청 이리저리 우여곡절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언제 제일 많이 힘드셨어요? 제일 고생이 된 거는 부도 날 때가 제일 고생이 됐고. 국수 하다가? 예. 부도도 예, 부도 났어요. 한 20년 동안 아주 고생했어요. 20년이나요? 예. 호랑이 등에 탄 거지. 호랑이 등에 타서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한 거라. 하여튼 공장을 그만두면은 내 자신이나 내 식구들은 죽어버린 거라. 방법이 없이. 아버님이 만드시는 이 국수는 정말 그런 오래된 추억과 힘듦과 희노애락이 다 담아져 있는 국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국수를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멸치국수 해드릴게요. 예, 멸치국수 저 좋아합니다. 멸치국수. 아내 역시 국수를 좋아하지만 평생 질리도록 삶아온 탓에 이제는 특별한 손님이 올 때만 내놓는다네요. 국수 공장 하기 전에는 국수 안 드셨어요? 그때는 국수 사 먹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먹기도 어려웠던 거죠. 국수 비싸서. 근데 이제 공장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럼 국수를 한 46년째 지금 드시고 요리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은 삶기 싫어요. 아빠가 국수 삶으려 놓으면 아예 안 넣고다. 안 삶고다. 너무 오래 삶으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한 끼만 준비했다 해도 지금까지 46년이면은 46 곱하기 365 해보세요.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잠만. 한번 해봐요 그냥.
무심한 듯 후딱 삶아낸 면이지만 역시 국수의 달인 아내답습니다. 쫄깃한 면발에 입맛 까다로운 김태효 셰프도 감탄하는데요. 면이 맛있다. 자꾸만 손이 가네요. 이가 제일 맛있어요. 달걀지단과 김, 부추를 고명 삼아 멸치국수를 완성하는데요. 늘 변함없는 추억의 맛 그대로입니다. 크게 한 입 먹는 김 셰프. 면 요리 좋아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강성혁 씨도 같이 맛을 보는데요. 젓가락이 몇 번 오갔을 뿐인데 그릇이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죠? 어머니 혹시 집에 매실 액기스 있나요? 예. 저는 이제 비빔국수 제가 만들어 먹겠다고요. 또가 아니고 이제죠. 아버님 뭐 이거 한 그릇 갖고 뭐 이거 한 그릇 혹 하니까 없는데 뭐. 아버님도 이 정도 드시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아니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밑바에 놔가지고 2그릇씩 먹어놨어 정심에. 예전 먹을 때는 3명이서 한 박스 먹었다니까요. 그건 좀 풍남다. 저희 거의 소였죠, 소. 맛있다고 해줘서. 정말 맛있어, 어머니. 저 진짜 이거 이따가 또 먹을 거예요. 그때 솔직히 뭐 가족들한테도 좀 많이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은데. 아유 말도 못했다. 거의 빚값 불 정도 되니까 육지국수가 또 들어온 거지 시작으로. 그러니까 이제 육지국수고 처음은 육지국수가 우리보다 국수값을 잘 받더라고.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밀려가니까 이제 국수값이 값이 아니라 이 지역에 상권이 살아날 수가 없어.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죠. 모든 게 그 시스템이 대개 위주로 해놓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이 또 이런 국수 공장을 하시고 하니까 이 국수 가지고 제가 오늘 음식을 좀 해드릴게요. 네. 좀 새로운 국수 요리를. 그러면 지금 먹은 거는 그 중면이잖아요, 어머니. 예. 요거보다 좀 더 얇은 거 있나요, 집에? 네, 조금 가는 거. 가는 거 있어요? 조금 가는 거 있어요. 네네. 그럼 어머니 그 면 좀 저 좀 주시면 제가 그걸로 음식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좀 채소가 좀 많이 들어가는. 김 셰프가 챙겨온 재료들을 보니 여러 채소와 함께 특히 피쉬 소스와 라임즙이 눈에 띕니다. 오늘 해서 드릴 음식 이름이 분짜예요. 분짜. 분짜? 네, 분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국수를 많이 먹는 나라가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에서 보통 저희는 밀가루인데 베트남은 이제 쌀로 이제 쌀국수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면을 아버님 국수로 이용해가지고 베트남식으로 만들어 드리려고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 쌀국수라 해서 분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은 적적 그 까나리 액젓 같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 분짜. 분짜는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를 올린 쌀국수인데요. 집에서 간단히 만들 때는 일반 간장 양념에 피쉬 소스를 약간 넣어서 고기의 감칠맛을 더합니다. 피쉬 소스가 없다면 액젓으로 대신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양파, 파프리카, 오이 등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어머니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향. 나 이거 좋아하는 사람 못 봤는데. 채소가 다 준비되면 이제 분짜 소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좀 마늘을 지금 뭐에다 담가놓은 거예요? 식초. 왜 식초에 담가요? 마늘 향이 좀 우러나라고. 식초에. 마늘 식초처럼. 마늘은 안 쓰고 그 물을 쓸까? 네네. 아귀탕이나 그다음에 뭐 생선 넣고 그냥 뽀얗게 끓여 먹는 거. 그런 거 먹을 때 약간 좀 비린 맛도 좀 나고 막상 먹으면은. 그리고 좀 여름 같을 때는 좀 약간 시큼한 게 좀 좋거든요. 그때 이렇게 마늘 식초 만들어서 뭐 한 숟갈 이렇게 넣어서 약간 시큼해서 먹으면은 마늘 향도 싹 나면서 이건 저장도 돼요.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 마늘 식초와 피쉬 소스, 설탕을 섞어 분짜 소스를 만들고요. 쌀국수 대신 들어갈 국수도 잘 삶아 찬물에 헹굽니다. 국물은 따로 담아 건더기를 담갔다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여름철 뜨거운 국물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도전해볼 만한데요. 부부가 평생 만들어온 국수가 들어가 더 특별한 밥상이네요.
좀 못 드실 것 같은데도 제가 그냥 다 집어넣었어요. 웬만한 향신료 요런 여기 보이던 게 고수라고 냄새가. 그런 특이한 향이 있어요. 소스 조금 뿌리고 고기 좀 올려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골고루 넣어. 네, 채소를 이제 골고루 한번 네. 조금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좀 싱거우시면 좀 더 넣으시면 돼요. 아까 향이 그렇지 확 깜짝. 이거 아 이거 향 좋다. 생각만 해도 뿌듯하구나. 아 진짜 입이 맞으세요? 예. 입에도 맞고. 진짜요? 이거 먹어보니까 네. 이걸로 해서 밥 먹을 만해. 아, 네네.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까 공장에 있던 그 큰 트럭을 아직 몰고 다니시면서 따지면은 그런 유통업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게 나 업무에.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밤에 코스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항상 날씨가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비도 오든지 비바람 불든지 눈이 오든지 뭐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은 이거 몇 년이라 거의 한 40년? 돌주한지 40년 됐는데 딱 한 번 어겨봤을 거라 요번이. 계속 비 맞으면서도 그 국수를 어떻게 비 오는 데 가서 물건 놓겠다고 해줍니까? 아니 오늘은 가지 맙소. 안 된다. 콩 나가. 그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미쳐버렸다고 하는 건 몰입하는 건데 난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난 그렇게 봐요. 자, 가보겠습니다. 예, 아유. 수고 많이 아유, 예. 오늘 제가 제주도에서 그래도 국수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공장 좀 아쉬운 게 국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보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수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또 삶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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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무튼 아버님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어머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그래 지금 일을 100세까지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네. 한결같은 노력으로 가족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인생. 그가 만든 국수처럼 늘 새하얗고 쭉 뻗은 길은 아니었지만 그 굴곡진 인생을 지났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겠죠. 강성력 어르신이 흘린 땀과 눈물이 있어 더욱 빛이 나는 행복한 밥상입니다. 요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피디님이 다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그 푸세식 화장실처럼 이렇게 앉으면 되는 겁니까? 안 보여요. 아, 얼굴을 내놓고 돌쇠야, 많이 물은 가득 떠왔느냐? 많이 떠왔습니다. 여기 점난 거죠. 뭐 하면?